또다시요.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안타까운 일이 생겼습니다. 영상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인천에 있는 한 도로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 어린이 학원 차량으로 보이는 승합차가 심하게 찌그러져 있죠. 그리고 인도에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저 뒷부분과 옆부분이 보세요. 처참하게 찌그러져 있고 소방대원분들이 저 찌그러진 차 안에서 사람들을 구해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그런 장면까지 아마 지나가시던 시민분들이 찍으신 장면인 것 같기도 하고 좀 흔들립니다만 그런 장면이에요. 그런데 저기가 인천의 한 도로인데 사고를 당했습니다. 최단비 변호사님, 저 지금 노란색 승합 차량 아이들 학원 차량으로 보이는데 저 차량에 누가 혹시 타고 있었나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15일 오후 한 7시 58분경에 있었던 사고입니다. 저 사고는 인천에 있는 한 사거리에서 네. 축구클럽 통학 차량과 승합차가 충돌하는 사고였는데요. 축구클럽 통학 차량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 아이들이 축구를 배우는데 그것을 승하차 시켜주는 차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해당 차량에는요, 실내 축구장에서 수업을 마치고 돌아오던 8세에서 11세의 초등학생 5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네. 이 저사고로 인해서 이 승합차를 타고 있었던 초등학생 2명이 숨졌고요. 아이고. 이 상대편 차량인 카니발 운전자도 다쳤습니다. 네. 예, 그 초등학생 중에 한 명은요, 신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을 했고, 아이고. 나머지 초등학생도 이제 의식을 잃진 않은 상황이었는데, 네. 이 의식을 잃은 상황이었는데 구조되고 나서 사망을 했고요. 나머지 한 명의 초등학생도 지금 중상이라서 아이고. 아직까지도 의식이 없다라고 합니다. 저 축구 클럽이라고 돼 있던 그 아이들 이 승합차에는요, 총 5명의 초등학생이 타고 있었답니다. 조금 전 최단비 변호사님 설명처럼요. 그리고 운전자가 있었고요. 인소라는 이 학원 차량 운전자겠죠. 그런데 앞서 이 상황도를 좀 보시면요. 이 승합차는 12시 방향으로 사거리를 향해서 직진하고 있었고, 그런데 그 사거리 교차로 왼편에서 3시 방향으로 가고 있던 대형 SUV 차량이 그대로 측면을 들이받으면서 사고가 났는데, 그런데 김윤희 프로파일러님, 저렇게 큰 사거리면은 교통 신호 체계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네, 교통 체계가 있었는데요. 이것 때문에 아마 더 지금 신호 위반 때문에 사고가 난 게 아닐까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요? 차량 운전을 했던 통학 차량 운전자가 24살인데요. 네. 그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노란 황색불이었다. 그래서 네. 내가 그냥 밟아서 가려고 하다 보니까 사고가 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경찰은 이것뿐만 아니라 혹시 과속을 했는지 여부를 또 조사하고 있고요. 또 네. 반대편 차량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뭐 정밀 조사가 이제 있어 봐야겠습니다만 여러분 운전하시는 분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이 황색불은요, 빨리 지나가라는 게 아니에요. 속도를 줄여서 멈추란 전 단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승합차, 축구클럽 승합차 운전자는 파란색에서 빨간불 가기 전에 노란불, 황색불일 때 빨리 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본인이 일단 그렇게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인철 변호사님이 아이들 이 학원 차량, 축구클럽 운전하는 사람이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습니다. 위험하게도요. 그러니까 시내에서 교통사고 나도 저렇게 큰 사고가 나서 인명사고까지 나는 경우는 흔치 않잖아요. 얼마나 과속을 하고 정말 과실이 컸는지 알 수가 있고요.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이 차량 안에 성인 보호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운전자 외에 성인 보호자도 없었고 또 목격자의 증언에 의하면 안전벨트도 매지 않았다. 이렇게 지금 진술이 되고 있거든요. 세상에. 성인 보호자만 있었어도 아이들이 안전벨트만 맸어도 이렇게까지 사고는 안 났잖아요. 아이고. 정말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네. 아니 그러면 저렇게 축구 클럽도 어떻게 보면 동네에 보면요, 아이들 축구에 호기심 있고 관심 있는 아이들 대상으로 학원 운영하는 거기 축구 클럽에서 운영하는 차량이잖아요. 그러면 최단비 변호사님, 당연히 법적으로 저 차량에
이 성인 보호자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 세리미법 기억하시죠? 이 네네. 세리미법이라고 하는 건 유치원 통학버스에서 내리다가 사고를 당해서 이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세리미의 이름을 딴 법인데 이 세리미법에 따라서 도로교통법이 개정이 되면서 어린이 통학버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신고를 하고요. 아이를 안전벨트를 착용하게 하고 이것을 승하차를 안전하게 해줄 인솔교사가 동승을 해야 합니다. 네. 그리고 하차 후에 아이가 혹시 남아있지 않은지 이런 것을 내부 점검하도록 하는 것을 의무화한 것이 이제 개정 도로교통법의 이제 일명 세리미법인데요. 네. 그러면 생각해 보실 게 아니 초등학생 아이들이 타고 있는 이러한 이 축구 차량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세리미법이 적용되면 네. 그러면 안에 동승자가 있어야 되는데 왜 없었지? 네. 왜 아이들이 안전벨트를 착용하는 것을 보지 못했지? 그것은 바로 세리미법의 사각지대에 이 버스가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적용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 이 해당 축구클럽 같은 경우에는요, 네. 학원이라든지 이러한 업이 아니라 서비스업으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었고, 네. 서비스업으로 사육자 등록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학원 등의 교육시설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세리미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서 네. 앞서서 말씀드린 보호자 탑승 의무라든지 네. 안전벨트를 반드시 하는 것을 확인해야 될 의무 같은 것들이 되어 있지 않았고, 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안타까운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나 이러한 논란들이 있습니다. 아니 이게 이인철 변호사님 진짜 법의 맹점 같아요. 저는 이 축구 클럽 차 저 육안으로 봐도 노란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학원 차량인 줄 누구나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적용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뭐 정부 당국이라든지 입법자가 입법을 할 때 이 틈이 생기지 않게 해야 되는 거예요. 법을 만들면 이렇게 틈이 생기니까 결국 이 틈이라는 것은 국민들의 피해로 이어지잖아요. 아니 아이들을 학원 버스 차량을 타나 이렇게 축구 클럽을 타나 아이들을 보호해야 되는 건 마찬가지 그러네요, 아닙니까? 진짜. 그걸 다 예상해서 네. 예를 들어서 뭐 학원이라든지 학원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런 뭐 운동 시설이라든지 아이들이 탈 수 있는 차량이 충분히 예상이 되잖아요. 네. 그런 차량을 다 적용 대상에 했어야죠. 네. 그게 지금 빠졌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생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아이들 김동철 원장님 평소에 웃고 즐겁게 축구했던 이 아이들이 한순간에 친구들을 보낸 이 아이들 충격도가 상당할 것 같습니다. 지금 아이들이 뭐 5명이 타고 있고 2명이 지금 사망을 했는데 이 2명이 사망한 아이들은 매번 같은 축구 클럽을 다니는 아주 친한 친구였었고요. 아이고. 그리고 이 5명도 사실 한 클럽, 축구 클럽에서 같이 이제 뛰는 친구이기 때문에 아이들이라고 해서 사실 그 뭐 놀이라고만 생각할 수는 있지만 상당히 아이들끼리의 어떤 동료애들도 있고 그러겠네요. 축구는 어떤 이제 조직적 게임이기 때문에 네네. 되게 친분이 두터웠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 둘이 사망을 해버렸기 때문에 네. 이 남아있는 아이들은 또 나이도 어린데다가 네. 애도에 대한 것들이 감성에 대해서 더욱 심하게 오기 때문에 오랜 트라우마를 겪을 가능성이 상당히 세상에. 높고요. 자동차를 탔다는 그 자체만 하더라도 트라우마이기 때문에 네. 이 아이들에 대한 심리적 치료들도 지금 현재 이루어져야 되고 부모 네. 역시 일찍 아이를 내보내면서 애도에 대한 증상들이 아마 오랫동안 지속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금 전에 자막도 나왔습니다만은요. 김윤희 프로파일러님, 우리가 지켜주지 못했어요. 정말 우리 어른들이 반성해야 됩니다. 지켜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함에 참회의 눈물을 흘려야 돼요, 지금.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안전 불감증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아이를 태웠을 때는 모두 다 주의 집중을 해야 돼요. 네. 사실 그 동승 보호자도 타지 않았다는 것도 문제지만 운전자도 아이들이 8살에서 11살이면 한참 활발할 때예요. 그럼요. 그럼 안전벨트를 꼭 매게 있어야 되고요. 이 아이들 지금 5명 거의 다 안전벨트를 타지 않은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거든요. 안전벨트만 맸어도 이런 일이 없지 않습니까? 네. 아이들을 태우시고 아이들과 함께 일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아이들 같은 경우는 주의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을 보충할 수 있는 부분 꼭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잠깐 사진 나왔습니다만은요. 그 사고가 일어났던 사거리 인근에는요. 이 두 친구를 추모하는 분들이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어요. 함께 기도한다는 저런 글도 있고요. 애들아, 하늘을 날아서 하늘에서도 잘 살아. 정말 이 아이들이 미처 피워보지도 못하고 정말로 안타깝게 어른들의 무책임으로 정말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최단비 변호사님, 네. 이 운전자 처벌 받아야 되는 겁니까?
네, 그렇죠. 이 운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물론 확인은 하고 있습니다. 뭐 신호 위반이라든지 과속이라든지 확인을 하고 있지만 본인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과정에 업무상의 과실로 인해서 사람을 사망하게 하고 상해를 입혔기 때문에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 그리고 치상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더해서 보호자와 인솔자도 동행하지 않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결국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경찰은 20대 운전자를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에 있습니다. 자식이 죽으면 부모는 가슴에 묻는다고 그랬습니다. 이 아이들을 잃은 부모의 슬픔 우리가 어떻게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정말로 이 아이들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그런 사고였습니다.